안녕하세요. 중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손종학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좀 궁금했죠, 우리 학생들. 제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영상이 나가서 야, 손종학 교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률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즉, 우리 인간 사회가 법 위에 필요한지, 그리고 법을 다루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을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는 직역. 이것이 바로 법이 가장 필요한 직역인데, 그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법조인이라 부른다고 했고, 저와 같은 법학 교수들을 합해서 법률가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여기에는 저와 같은 법학교수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조인, 즉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 제한이 없었어요. 즉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대학을 나와서도 대학을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이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을 합격하면 그 이후에 2년간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연수를 받게 되면은 변호사의 자격이 부여되고 사법연수원을 마치면서 자기가 희망하는 영역에 따라서 판사로 갈 수도 있고 검사로 갈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즉 종전에는 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에서 국제화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바꿔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시키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도입된 제도였고요. 우리도 주로 미국,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해서 생긴 것이 바로 로스쿨이고 그 이후에 잠시 뒤에 폐지된 것이 바로 사법시험이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로스쿨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여기를 나와야만 비로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됐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로스쿨은 대학교, 즉 학부관념이 아니라 대학원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스쿨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든가 아니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대학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스쿨은 전국적으로 몇 군데? 25곳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충남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과 서울 골고루 나눠져 있죠. 저희 충남대학 같은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어요. 이 25개 로스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가면 3년간의 법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을 마치는 해부터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그래서 그 자격을 따고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제 비로소 변호사라는 법조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마치고 나면은 다시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 따라서 변호사로 갈 수도 있고 검사로 갈 수도 있고 판사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직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옛날 사법시험 시대에는 대부분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정해졌어요. 즉 거기로만 갔어요. 그러나 이제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부, 즉 대학교에서 물리를 배울 수도 있고요.
음악을 배울 수도 있고요. 영문학을 할 수도 있고요. 경제학을 할 수도 있고 공학을 할 수도 있어요. 행정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쿨 와서 법을 배운 뒤에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도 많지만 다시 또 자기 전공 영역, 과학자면 과학자, 예술가면 예술가, 행정가면 행정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법적 지식을 가지고서 훌륭하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스쿨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할까요? 교수님, 로스쿨을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영어 성적, 두 번째는 학부 성적, 자기 전공 성적이 되겠죠? 세 번째는 니트라는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법학 적성 시험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학부 성적, 그 다음에 영어일 거예요. 물론 각 로스쿨별로 약간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 이런 말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지금 학부 성적을 그리고 영어 성적을 확실하게 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니트 시험 공부를 해서 니트도 높은 점수를 받아놓으면 로스쿨 입학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할까요? 그러면은 교수님, 학부는 전공이 상관없나요? 아니면 어떤 전공이 더 유리한가요? 당연한 궁금증일 거예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어떤 전공이든 관계가 없고 오히려 다양한 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법조인들을 배출하고 싶은 것이 로스쿨의 교육 목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 상관없어요. 에이, 그래도 교수님, 좀 더 유리한 전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죠? 그때 로스쿨 입학할 때 유리한 전공은 없는데 입학한 후에 좀 더 유리한 전공이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건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학이란 학문을 배우는 거니까 학부에서 법학을 배우면 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 유리함은 저희들이 가르쳐본 경험에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즉 1학년 넘어가면 없어지기도 하고 1학년 때도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또 하나. 사회과학을 하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왜 그랬죠? 법학은 사회과학이니까. 그러나 그 유리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과학도 했던 사람이, 공학도 했던 사람이, 예술가 했던 사람이 로스쿨 와서 금방 적응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 성취를 이룬 것을 저희들은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전공이 아니라 법학 적성이라는 거예요. 즉 법학의 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 적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리걸 바인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금방금방 일취월장돼요. 일신의일신.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런데 법학 적성이 좀 부족한 사람은 실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해요. 적어도 로스쿨에 오는 학생들은 다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법학 적성의 유무 또는 정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적성 시험은 교수님 어떤 것으로 판가름하는 거나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트라는 시험으로서 판가름되기도 해요. 즉 니트 점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법학 적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낮으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법학 적성 시험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나중에 꼴찌로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 시험 합격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법학 적성 시험이 낮게 입학한 학생이 진짜 잘해서 판사 되는 사람도 저는 직접 봤어요. 제 제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다가 오히려 정답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걸
뽑으라 하면 아무래도 법학적성 시험일 거예요. 즉 리트란 시험 성적일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교수님 그럼 법학적성 시험을 미리 내가 법학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요. 저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도 있고요. 거기에 기존의 법학적성시험 리트 문제, 즉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시중에 출판되기도 해요. 그걸 참고해서 한번 진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한두 번 해보지 말고 한 서너 번, 5번 정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시험이 어떻다 약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작게 나왔다 그러면 노숙을 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안 나왔다가 좌절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1등의 기준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학 리트 성적 굉장히 낮은데도 훌륭하게 노숙을 졸업하고 훌륭한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판사 검사 되는 경우를 왕왕 보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그거 말고 저는 지금 또는 제 주변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걔들은 지금 대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걔들을 위해서는 미래에 난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로스쿨 진학하고 나중에 변호사 되고 법조인 되고 싶을 때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하나 꼽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 영어로 reading and comprehension, 즉 독해력이에요. 언어의 추리논술적에 가깝죠? 수능에. 이 독해력이 있으면은 금방 따라잡고 앞서가요. 이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면 로스쿨 와서 조금 힘들어하고 법조인을 활동할 때도 실력이 막 쭉쭉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로스쿨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캐나다에서도 똑같아요. 즉 그래서 미국 로스쿨 교수님들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로스쿨에 와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리딩 앤 컴프리hen션, 독해력을 길러라. 정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주고 싶어요. 그때 독해력을 길리기 위해서는 특정 학문, 특정 과목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문과 계열이다, 이과 계열, 과학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공학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이과다, 인문사회, 소설, 문학, 예술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력 길러주시면은 여러분이 리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고요. 노스쿨 와서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변호사, 법조인이 된 뒤에도 실력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이것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리딩 앤 컴프리hen션, 독해력을 길르세요. 궁금하면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로 연락주세요. 좀 더 궁금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도 있어요. 더손 채널이라고, 한글로 더손 채널입니다.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노예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험은 대비하는 것인지, 답안지는 어떻게 쓰는지, 기초교양, 법의 교양은 무엇인지, 법과에서는 무엇인지, 또 실은 법학도들이 배우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유튜브들이, 동영상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로스쿨 오야 된다? 로스쿨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어, 학부 성적, 니트다. 그 중에 하나 꼽으면 니트를 꼽고 싶다. 그 다음엔 학부 성적이다. 이 니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리딩 앤 컴프리hension이 가장 중요하다. 글쓰기도 중요할 뿐더러 특히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다. 독해력이 생긴 상태에서 글쓰기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글쓰기 능력과 독해력을 기르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라. 그때 다양한 책들을 읽으시라. 철학책, 문학책, 공학책, 과학책, 사회과학책 관계없이 닥치는 대로 읽어라. 그러면 논리적 싱킹이 가능하고 논리적 글쓰기가 가능할 때 법학은 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비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